안녕하십니까. 자, 마오패스에서 TAT 2급 강의를 담당하는 임성종 세무사입니다. TAT 2급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AT 2급 출제되는 범위는 이론은 30, 실기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기의 범위는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 점표 입력하는 거, 점표 입력하는 게 보통 12점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보통 25점 정도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고요. 동시에 수정 발행하는 거 하는 게 나오고요. 또 같이 나오는 게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는 거, 출 점표, 그 다음에 서식, 각가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부속 서식인데 그런 서식들까지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점표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타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증빙을 주어져. 증빙, 실물 증빙. 을 주어지고 그걸 입력하라는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나오는 게 그 다음 결산. 결산은 8점 정도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연말정산 하고 급여 입력하고 하는 게 2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전표 12점, 부가세 25점, 결산 8점, 연말정산 25점 이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통상 사실 그 2014년까지만 해도 10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10문제씩 3점, 2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무회계 20점, 그리고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10점 정도 배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올해 이제 좀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 게 이번에 TAT가 국가공인 바뀌면서 NCS 규정에 맞게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그 원가회계 일단 다시 기본 재무회계 세법. 이 세법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인 게 NCS 때문에 원가회계를 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출제, 사실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원가회계 안 넣었다가 갑자기 상반기 시험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한 하반기 정도에 원가회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TAT 교재에도 원가회계를 간략한 한 20페이지 정도로 일단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정규과정 수업을 진행할 때 원가회계 관련된 문제를 객관식 문제가 지금 TAT 2급 체계는 없는데 분량 때문에 별도로 별점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원가회계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와 관련돼서 재무회계에서 일단 한 문제씩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부 관리, 내부 통제. 내부 통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부 통제 관련된 거는 TAT 2급에는 간략히 일단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정도만 간략히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느냐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에서 우리 목표는 20점 맞는 게 목표예요. 이론에서 20점. 이거 딱 보시고 야 임세무사야 실기 다 맞고 이론 다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론을 모르면 실기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론에서 20점 맞는 게 목표고요. 실기에서 50점 맞기에는 약간 불안할 수 있으니까 한 5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딱 봤을 때 이거 중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오는 게 점표 입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정 발행은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2개 정도는 맞추고,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까지는 뭐 우리 기본적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맞추고, 그리고 연말정산 문제 보시면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중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처음 접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가 있으나 우리가 이 세법이요, 처음에 접했을 때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꼬일 수 있다고요. 근데 세법 문제는 꼬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중에서 연말정산 정도만 맞추면 55점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이론에서 이거 다 맞추려고 하다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너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너무 잡고 있지는 말고, 다행인 건 TAT 2급은 타 시험과는 약간 다르게 세법 문제가 거의 일정한 거, 반복되는 주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기출문제의 정리를 위한 이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기에서 좀 약간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자 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 TAT 2급이 봤을 때 이제 유사한 타 시험 있죠. 유사한 타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번에 이제 국가공인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공신력이 발생을 했고,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어떤 시험인지. 예. 그 유명하신 분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사이트도 있잖아요. 예. 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사실 비슷해요. 이 세무 2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근데 약간 다른 건 이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문장으로 주어집니다. 문장으로. 근데 우리 TAT 2급은 문장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 실물 증빙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TAT 2급, 사실 TAT 2급하고 이제 동종, 유사한 라이센스 정도 있는 사람들만 서류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합격시키고 이제 사실 이거 촬영하는 날, 오늘 오후에 이제 면접이 준비되어 있어요.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반대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우리에게 처음 막내 직원 들어왔을 때, 신규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큰 걸 기대하진 않아요. 큰 걸 기대하진 않는데, 이 TAT 2급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크게 2가지예요. 타 시험은 흔히 말하는 이 프로그램 이름 이거죠. 세무사랑 2 이거고요. 그리고 TAT 2급은 이 더 좋은이잖아요. 실무 가면은 스마트 A, 최근에 2.0으로 바뀌었죠. 저희 사무실은 2개 다 쓰고 있는데, 점유율 따지면 뭐 최근에 이제 K랩 세무사랑 요게 K랩이죠. 이 K랩이 이제 최근에 점유율이 올라오긴 했어요. 예,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긴 한데 좀 약간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에 실무 투입이 돼도 좀 약간 뭐랄까 어색한 게 있다는 거죠. 점유율은 스마트 A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TAT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FAT 1급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딱 채용하는 순간,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해요. 아, FAT 1급 있구나 하는 순간 드는 생각이, 아, 혼자 전표 입력할 수 있구나. 매매출 전표, 일반 전표. 아, 혼자 전표 입력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T 2급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 혼자 전표 입력할 수 있구나. 플러스, 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조금만, 사실 TAT 2급 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만 교육시키면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플러스 최근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도 교육을 조금 시키면 할 수 있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혼자서 전표 임명만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것과 혼자서 전표 임명할 수 있구나 플러스 몇 가지 했을 때, 몇 가지 교육을 시켰을 때 이것까지 시행할 수 있겠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사원에게 기대하는 능력치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AT 2급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에 취업을 하시거나 어디에 재무직군에 신입사원 입사하실 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좋으니 점유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꼭 올해 TAT 2급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뭐 미리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 제가 이제 좀 그동안 너무 바빴다고 사실 뭐 학습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또 신경을 못 쓴 적도 있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이거 정규만 하면서 뭐 저 역시 학습문의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도 조금 더 이제 뭐 오타나 오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정해가지고 이번 출판하면서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나 올해 초에 혹은 올해 언제 이 책을 구매하실고 언제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구매하신 후와 구매하신 다음 전과 후가 바뀐 모습, 적어도 회계 세무, 부가가치세, 그리고 도전을 만지는 능력에서 바뀌시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